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요, 네. 시청자분들과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자, 답해 주십시오. 네. 자, 백인현 매니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번, 오늘의 상승은 찐 반등이다. 2번, 오르고 횡보한다. 그러니까 혹은 오르고 밀린다. 3번, 일시적인 상승으로 또 빠질 것이다. 아,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오늘만 놓고 본다면 2번 하겠습니다. 왜요? 금요일 날 아무래도 반등이 많이 나오면 주말 앞두고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마음은 1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르고 횡보한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2탄. 네. 1번, 보유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는 날이다. 2번, 소문난 잔치를 주의하자. 오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파는 날이다. 일단 이것도 2번 하겠습니다. 마음은 1번이지만 일단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오를 때는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11월 달도 잘 나오면 네. 잘 팔아볼게요. 네. 네. 3번도 있는데. 아, 3번 주간식도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주간식은 저희 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소화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증시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따라 좌우되는 영향이 많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0.9% 정도 각각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CPI가 예상 지인 8%보다 훨씬 하이하는 7.7%를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강한 급등이 예상되고요. 우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도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매수 상위 종목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오리온, LG전자 등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순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에코프로비엠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게 보는 듯한데 삼성전자를 어제 같은 경우 2,42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환차익 및 이제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린 매도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생명법 관련해가지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조금 섞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아프리카TV 등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기, 카카오, 현대미포조선을 순매도했는데 여기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관 같은 경우 어저께 코덱스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오히려 295억 원 팔았습니다. 즉 기관은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는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기관의 예측이 어제는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이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있는데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클래시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최근 루트로닉 포함해서 클래시스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리오프닝 이후에 사람들의 이제 소비자들의 피부 미용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 오스템 임플란트랑 아프리카TV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기관 인버스는 네. 자, 네. 돈이 보이는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3분기 제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난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 국내에서는 여행, 항공, 레저 그리고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이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관련 종목으로는 외국인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와 GK,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이 최근 3분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리고 JTC가 있고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행주에는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중소형 항공사들도 향후에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파라다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 2020년 이후에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고 난 이후에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결과 손익분기점 밸류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VIP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3분기 매출액이 1,895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383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7%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하면 못 미치는 모습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 3분기만 놓고 보면 2019년도에 약 70%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약 90%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수준의 실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전년 동기보다는 카지노 매출이 대폭 급증했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58% 수준까지밖에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성수기 맞이해서 호텔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10월 11일 날 일본 무비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그리고 10월 30일 날에는 도쿄 하네다 노선이 재개되었고 12월 달부터 오키나와 노선도 재개되기 때문에 일본 VIP 고객의 추가적인 유입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화되면서 중국 쪽 VIP 고객까지 유입이 된다면 2019년 수준의 실적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17,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행보를 했는데요. 지금 일봉을 다시 보면 현재 주가는 15,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 쪽 봉쇄 정책이 완화되면서 중국 쪽 VIP 고객까지 유입되면 카지노 매출액은 확실히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 파라다이스는 목표가 17,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여기서 17,000원에 충분히 안착을 한다면 18,000원까지 목표가 보겠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어서 네. 공매도 부담이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단 연말 맞이해서는 또 쇼커버링 이슈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쇼커버링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를 때마다 계속 그런데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향후에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 쪽으로는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쇼커버링 들어올 확률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점점점 하락보다는 상승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쇼커버링은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그 리오프닝 주식으로 가장 각광받았던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15,000원 부근에서의 매물대에서 번번이 좀 부딪히면서 맞습니다. 네. 예, 그분의 소화가 잘 안 된 그래서 회사예요. 일단 거론된 횟수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1차 매물대는 17,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숫자로 확인했기 때문에 17,000원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문체부에서 내부 TF를 꾸려서 글로벌 P2E 게임 규제를 탐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P2E 게임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위믹스 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셜 카지노 업체인 미투젠, 미투온, 그리고 W게임즈가 있겠고 국내 잠시 말씀드리면 소셜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에 비해서 국내 소셜 카지노 게임들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투온, 미투젠, W게임즈도 이번에 만약에 국내에 부분적으로 P2E 게임이 도입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드래곤플라이, 룽투코리아, 조이시티 등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근에는 P2E 게임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게임주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져서 아,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유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관점은 정부 정책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섹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가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수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도 한번 이제부터는 바닥권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의 탑픽입니까? 일단 위메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위메이드는 최근 이슈도 많죠. 기본적으로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게임들을 온보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현재 위믹스 플랫폼에는 약 23개의 게임이 온보딩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2023년 1분기까지 약 100개까지의 게임을 온보딩한다는 계획이고요. 일단 어떤 구조냐면 위믹스 플랫폼에 많은 게임이 온보딩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가 위메이드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 외에도 11월 2일 날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하나은행 그리고 키움증권으로부터 전환사채 발행에 66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1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시너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로부터 투자 유치에 나섰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중기부에서 사우디와 함께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스타트업을 중동 지역으로 진출한다라는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메이드가 실질적으로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투자 유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 여부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원래 오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나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한번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위메이드 그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연말쯤에 11월쯤에 최근 그 국내 P2E 게임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추세적으로 국내 게임사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그 문체부가 국내 P2E 게임사를 허용한다면 이미 위메이드는 61선과 120선을 뚫고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